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그거 거고요.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지금 고소고발돼 있으니까 법원의 판례도 법제처의 해석도 경찰의 입장도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시장님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의원님 혼자 우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런 거 시장님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해인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근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 홍 시장이 퀴어 축제를 금지한 것을 놓고 서로 내가 맞다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고 마이크가 꺼지고 발언권이 없어도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회 신고가 완료됐던 지난 퀴어 문화 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도로 점용은 불법이고 주요 도로는 집회 제한 구역이며 도로에서 집회하려면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퀴어 문화 축제는 그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시장님께서 이 퀴어 문화 축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던 이유인데요.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퀴어 문화축제를 대구시에서는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신 것에 그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 구역입니다. 네. 집회 제한 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그런데 그러면 좀 도로 말씀을 점용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우리는 그거는 허용해 줄 수가 없죠. 네, 시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집회 금지 구역이다, 주요 도로가. 이게 이제 도로법 61조를 근거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십니다. 사실 그거 수많은 위헌 판결 판례에서- 났습니까? 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아니, 있고요. 의원님, 그게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마저 말씀하시는 드릴게요. 게 지자체의 허가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고 도로 점용을 하라는 네, 제가 그런 말씀드릴게요, 허가를 시장님. 하는 위원장님.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미 이 도로 점용은 집회 자유 범위 내에 해당되는 행위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요. 2016년 대법원에서도 집회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의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반려하면서도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넘겨주세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 앞으로 오버한 넘겨주세요. 거죠. 네. 그런데 그 제가 시장님- 드리는 말씀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도로를 점용하라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에 점용 행진하라고 역시도 판결을 집회 시위의 합니다. 자유에 해당되는 범위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네. 이게 시장님께서 좀 더 페이스북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6월 15일에 1시간에 120여 대의 대중교통이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축제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당연하죠. 그래요. 그 맞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주장이신데요.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해볼게요. 대구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린 바로 그 도로 중앙로 대구 대중교통 공영지구에서 대구시의 행사나 축제나 집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도로 점용을 허가를 하죠. 그렇죠. 있죠. 4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120여 대의 대중교통을 막고 도로를 점용해도 되는데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퀴어 문화축제를 하려면 대구시에 도리공원에도 있고 다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주말에 버스 통행 빈번한 곳에 그걸 도로를 점거하고 축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말에 버스 도로를 점용하고 행사를 하는 사례가 저렇게 많은데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되는 이유를 시민들께서 퀴어 문화 납득하실 축제만 수 안 되는 있겠습니까? 이유가 아니고 퀴어 문화 축제만 그렇게 하지 주말을 말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 퀴어 문화 축제는 인원도 소규모 인원이잖아요. 이거는 대구 시민들이 다 참석하는 거고. 네, 소규모 그래서 인원인지 아닌지는 그때는 그리고 그냥 딴 곳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그 권한은 시장님의
시장님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권한이 중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도로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시법 12조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요 도로니까 집회를 제한한다라는 건 집시법을 저는 잘 아실 법한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자치단체장은요 이거하고 별도로 도로 점용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아까 집시법 그런데 경찰의 이런 권한이 자치단체장의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같이 아까 있습니다. 집시법 12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도로 점용에 대한 신고는 집회 시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여러 판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지금 고소고발돼 있으니까 법원의 판례도 법제처의 해석도 경찰의 입장도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시장님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의원님 혼자 우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런 거 시장님 경찰도 법제처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모두가 법원의 판례도 모두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법제처에서는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경우라고 했습니다. 집회 주최자가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곧 집회 시위를 불허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에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경찰과 법원과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시장님. 그럼 제가 이걸 안 물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단하고 집회 신고하면 그 바로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마십시오. 이거 고속도로 점용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로를 점용한 이미 미리 이전에 다른 행사의 사례들, 집회의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만 불허를 하신 것에 대해서 여쭙고 그랬더니 그 권한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도 법원도 법제처도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참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집시법 15조에 보면 12조에 보면 그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전국에 대구에서 9곳이 있어요. 대구에서 9곳이 있는데 그 9곳을 점용을 하려면 시장 허가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저한테 있습니다. 중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법원에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원은 그냥 행진하라는 권한만 있지. 자, 정리해 그런 권한 주시고요. 없어요. 용혜인님,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죠.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홍 시장 편을 들었습니다. 권 의원은 대구시가 이미 집회를 해서 안 된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황인데 집회 주최자가 도로 점용 허가도 안 났는데 축제를 열었다면서 집회 시위는 이미 과도하게 열리고 있다. 장소도 그렇고 퇴근길에도 하고 소음도 심하다고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슈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바이오 관련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 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